그럼 이렇게 나라별로 이제 규모나 규정 같은 것에 차이가 있으면 그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규모 자체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전체 경제의 약 2.6% 정도가 지금은 사회적 경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진단하는데, 유럽의 경우는 뭐 지금 한 30%까지 가는 선진국의 경우가 있고요. 뭐 고용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우리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가장 먼저 제도화된 것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입니다. 2007년에 만들고 지원하는 법, 2012년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기본법입니다. 만드는 법. 여기서 많은 혼선이 생기는데요. 유럽이 가지는 협동조합이 가지는 자생성이나 주민주도성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상당히 많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5형제라고 불리는데 막내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비영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따로 만들게 되는 거죠. 사회적 경제 규모 차이가 있는 건 아마 협동조합이라는 게 일찍 시작한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의 규모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렌지 생산하는 선키스트도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우유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느냐 아니면 만드는 것까지가 가능하냐에 따라서 지속되고 더 확장될 수 있는 범위는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 체계나 내지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에 협동조합의 지속성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그거를 계속 견인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협동조합을 많이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이후에 지원 체계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라든가 어떤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듭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대처 정권 이후에 노동당 정권에서 다시 정권을 찾기 위해서 보수당 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 온종적 보수주의라든가 사회경제적 정책들이 도입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정치 세력에서는 거의 이거를 왜곡하고 잘 모르시고 어떤 색깔론으로 논쟁을 해버리니까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정치, 사회, 노동에서 좀 배제시켜버리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를 푸는 시간이 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